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바람이 잘 날 없어 보입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신당 창당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야당의 계파 갈등 문제, 또 혁신위의 활동 내용, 당내 현안 등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여당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 문제로 참 시끄러웠는데 네. 그것 못지않게 새누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매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오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2차 쇄신안을 내놓았는데 좀 주목이 됩니다. 첫 번째가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제 폐지하겠다. 네. 사무총장제 또 폐지하겠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나 이런 걸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혁신위원회의 고민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적 문제는 그런 계파 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현행의 최고위원 제도가 오히려 그런 계파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최고위원을 지역, 또 세대, 계층, 직능 등을 대표하는 그런 최고위원제로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닌데, 문제는 김상곤 위원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최고위원회가 당의 지도부인 만큼 당원을 대표하는 것인데, 당원의 구조와 체제가 바로 그렇게 지역, 직능, 세대, 또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당원 구조가 재편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의 체계도 큰 결실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도체제의 개편을 포함해서 당원 구조와 체제를 어떻게 그렇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게 사무총장 문제,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두고 당내 이론,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금 혁신위의 내용대로라 그러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또 사무총장직을 내놔야 할 그런 형편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당의 실무 집행 체계를 5개 본부 체계로 두자 이런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사무총장을 총무와 조직으로 나눠서 조직본부, 그다음에 총무본부를 각각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전략홍보본부와 디지털소통본부에 이어서 민생생활본부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제안인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5개의 본부, 수평적으로 기능하는 이 5개의 본부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과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그동안에 사무총장이 맡아왔죠. 근데 사무총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게 사실입니다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저는 여전히 5개의 실무본부로 개편해서 실무체계를 강화하자고 하는데 동의하면서도 그 5개의 실무체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내는 그런 역할과 기능은 필요하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그걸 당대표가 직접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이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직 여러 혁신위에 일단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최고위원, 이제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이렇게 좀 하자는 이야기인데, 당대표 선출은 그냥 당원들이 투표로 뽑고 최고위원은 그렇게 뽑았을 때 사실 투표로 뽑은 최고위원들에 대한 영이 잘 안 쓰는 형국에서 그런 분들, 지역별 어떤 대표들의 영이 좀 쓸까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그 세대를 대표하거나 또는 직능, 계층을 대표하거나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위원들 자체가 대의 체계에 의해서 선출되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선출하려면 그렇게 선출하기 위한 당원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냐? 예, 그런데 당원의 편제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지요. 그래서 당원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라야만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혁신이 아니라 그러면 문재인 대표,
당대표도 좀 내놔라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이제 총선 직후에 내놔라 이런 취지인데 네. 문재인 대표 누가 보더라도 자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네. 또 그런 받아들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지도부가 당원의 총의로 선출된 지도부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런 점에서 이 지도부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역시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원회에게 혁신에 관한 한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위원회가 제출하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한 바 있고 그걸 또 누차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총선 직후에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지도체제를 이렇게 개편할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내 안팎에서 신당 얘기도 계속 끊이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진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정배 전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의 갈래, 네. 또 하나는 이른바 비노 어떤 제3지대의 어떤 비노 세력과 여권 내의 뭐 이른바 비박 세력 또 이런 제3지대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 중심의 신당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천정배 의원은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고 그래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지난 4.29 보궐선거 이전부터 피력해 왔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천정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유능한 새로운 인재들이 그 주위에 새롭게 뭉칠 것이냐. 그것이 이른바 야권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분열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 내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다분히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몇 분 중진들이 모여서 혁신이 실패하면 신당이 제기될 것이다 이런 뭐 관측성 말씀들을 나눴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혁신이 실패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몇 분 의원님들이 여권의 의원들과 뭐 정책 토론회를 함께 한다든지 또는 뭐 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특히 정계 개편이나 신당 문제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오늘 또 주목받은 게 뭐 타당의 이야기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으로 뭐 따뜻한 보수 또 정의로운 보수 또 뭐 진영을 넘어서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요. 또 당내에서도 뭐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등등의 이름들이 실제적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좀 그럴듯한 가설로도 좀 얘기 받아들이는 시각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합리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일이지만 그분이 새누리당을 떠나서 탈당을 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는 얘기인가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그 정도 되었다면 오늘 새누리당의 의원총회가 그렇게 싱겁게 끝날 리는 없었겠지요. 충분히 당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지향점을 찾겠다 그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해보시는 거고 네. 혁신위 지금 현 체제에 혁신이 된다 그러면 신당 논의도 잠들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야당도 큰 틀에서는 좀 협조 가능하다. 큰 틀에서는 동의를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민의 삶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고 추경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고 때로는 좀 소극적이고 미루는 입장이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꿨는데 추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가 경정 예산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했고 그의
그냥 그대로 편승해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딱 한 사람만을 빼고 국회에서의 표결 자체를 거부해서 결국 스스로 청와대 신여임을 자인하는 이런 국회의 뭐랄까요, 배관시 행태를 벌였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제 와서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네. 무슨 염치로 그런 요구를 하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가 쌓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군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진행되는 흐름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도에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했던 부분을 오늘 또 재발의했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가 통과시켰던 개정 국회법보다 훨씬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기왕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 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그 법안, 박근혜 국회법을 제출할 테니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받아들일까요? 글쎄, 사실 그렇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본회의의 상임이라든가 뭐 운영이겠죠. 네, 뭐 네. 본회의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용했을 거라면 이번에 국회법 표결에 당당하게 임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봅니다마는 그거는 새누리당이 참으로 궁색한 것이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 위에 헌법이 있고 또 법령 위에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시행령이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얘기인데 그것을 법으로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못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대통령 한마디에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투톱 체제인데 상당히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여러 부분에서 또 호흡이 또 삐걱거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두 분의 관계 어떻게 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제 최고위원회에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정상적으로 당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이번에 국회법 표결 거부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내와 당이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소한 전술적 차이인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기왕에 국회법 재상정과 기타 61가지 법안에 대한 상정을 국회의장과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한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당시 국회법 표결 거부 상황을 목도했던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국회를 능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서 법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를테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앞서면서 결국 보이콧하게 되었죠. 그것은 전술적인 차이일 뿐이지 뭐 무슨 계파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예.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 뭐 단언의 어떤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지만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네.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의 통합과 단결을 바라고 있고 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무도한 행태와 실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심판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계세요. 그것에 충실하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참 죄송스러운데 오늘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최고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아주 뭐랄까요, 생각하기 어려웠던 안을 꺼내들 정도로 극약 처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계파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한하게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